그 성철 스님이 죽기 전에 했던 말에 그 마음을 들어가 보면은 이해하기가 쉬워요. 일단 죽기 전에 무슨 의미로 이런 말을 했지? 보면은 이게 커요. 후회가 엄청 많아요, 지금. 죽기 전에. 후회가 많다라는 거를 이해하고 이제 다시 보면 사탄이 시효했다는 거는 사탄을 찬양했다는 것보다는 '아 내가 이 이분법에 빠졌었구나.'라고 하는 이 '바보 멍청아.' 스스로 이렇게 하는 거야. 예를 들면 또 하나 부처도 허수아비다 이것도 똑같아요. '아 내가 여태까지 부처를 공부하고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라고 깨달은 척을 해 가지고 이렇게 다 거짓말을 해 버렸는데 '부처가 진짜 허수아비구나.' 내가 죽기 직전에 이 사후 세계를 왔다 갔다 하고 보니까 부처든 뭐 신이든 모든 신들이 다 지옥불로 기어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니 어이가 없구나. 아, 다 그거 뻥이었구나. 아, 후회돼.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에서는 전체적으로 후회성은 짙지만 그 종교색이라든가 자기 공부에 대해서 후회하는 면이 조금 있어요. 그렇다고 다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 마음을 보면. 피라 미안하다 이거는 딱 그냥 그 이상도 이하도 안 해요. 알고 보니까 내가 가정도 버릴 필요가 없었고 예를 들면 내가 낳아 놓은 딸내미한테 이 정이 육신의 정이 10년 동안 두문불출하고 뭐 몇십 년 동안 공부를 했어도 그 육신의 끈이 이게 엄청나게 강력한 거예요. 이 물질의 힘이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대표적으로. 이 물질의 힘이란 건 이제 여러분도 느끼시잖아요, 이게. 이게 이 웬만한 힘 가지고는 극복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진짜 육신적인 현실적인 얘기예요. 진짜 딸한테 미안한 거예요. 그게 확 왔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평소에 30 년, 40 년, 50년 동안 그럴 필요가 없었다. 원효대사의 일화에서만 봐도 이거는 그냥 당연한 말이고 "내 말 믿지 마. 다 거짓이야." 이거는 지금 어떻게 보는 거예요? 진짜 어디 선생님이 얘기하는 양심이 아니라 이게 진짜 양심인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 말들이. 이게 용기예요. 죽기 직전에 우리한테 친절하게 설명을 안 했지만 보리님 말대로 이게 지금 양심이자 용기의 마지막 발언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뜻으로 그냥 이건 어려운 말 아니니까 거의 다 맞아요, 말이. 이런 마음에 이런 것들이 포함된 마지막 단말마 같은 스타일이다 이런 거예요. 깨달은 자들이 마지막에 요 정도만 하고 가도 대단한 거예요. 요 정도만 하고 가도. 그런 포인트로 좀 보시면 돼요. 에어의 죽음에 대해서. 뭐 자살이다. 타살이다. 뭐 가능성이 자살 당했다. 자살 당했다도 있고 뭐 그냥 자연사. 그죠? 또는 자연사 당했다. 이게 구분이 다 있어요. 자연사 당했다. 이 뭐 병들어 죽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이렇게 봤을 때 애어는 뭘까? 자살일까? 뭐 타살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타살설도 있나 모르겠네. 타살은 별로 없는 것 같고 자살 당했을까? 그냥 자연사한 걸까? 자연사 당한 걸까? 이렇게 봤을 때 애호의 죽음은 도대체 무엇일까? 애호의 죽음은. 한마디로 만약에 정의를 하자면요. 자살이 아니라고 그랬을 때 자살했다 하면은 그냥 뭐 우리가 흔하게 애호식으로 표현하고선 그냥 끝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인제 이게 문제인 거지. 만약에 자연사했다라고 했을 때 자연사했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 부분을 어떻게 볼 수 있냐? 이 부분을 자연사라고 하는 게 여러분 약간 어려울 수 있어요. 음. 요렇게만 일단 나눠서 봤을 때 우리가 지구에서 내가 죽어 떨어지는 것을 자연사라고 봤을 때는 순리와 도리와 섭리의 이치에서 죽음을 맞이한 거예요. 이제 이해를 해 보세요. 지구에서 내가 죽어 떨어진 건 혼비백산했다는 의미 그냥 자연사가. 뭐 병이든 뭐든 뭐 그냥 사고까지도 다 치는 걸로 봤을 때 교통사고라든가 무슨 하여튼 그런 걸로 봤을 때 섭리까지의 작용 그 이하의 영향력 아래에서 죽은 게 자연사. 자 그러면 요 순리와 도리 쪽으로 넘어갔을 때의 죽음은 어떨까? 이렇게 봤을 때는요. 이것들이 묘하게 섞여요. 자살과 타살과
자살 당함과 자연사와 자연사 당하는 것들, 이것들이 우주 세상에서만 봐도 섭리적 이치가 강한데 이 우주 세상으로 넘어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게 자살인데 자연사 같고 아무리 봐도 자연사인데 자연사가 아닌 것 같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돼요. 이렇게. 이게 순리와 도리 쪽으로 넘어갈수록 여러분들한테는 어렵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제 만약에 무까지 들어가서 이 죽음에 대한 것들을 고찰을 하기 시작하면요. 어떻게 되냐면 이 자살에 대해서 에어가 많이 생각했는데 실은 무에 딱 자리하고 나면 이거 별게 아니거든요. 실은 실제로 자살을 한다고 하는 게 별게 아니에요. 별게 아니야. 하지만 에어식으로 우주에 붕붕 떠가지고 지구를 바라보고 우주 세상을 향해서 무언가 얘기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잘 뭔지 모르니까 애매하죠. 그리고 그 정도 입장에서는 자살이 뭐라고 거의 확실하게 얘기를 할 수 있으나 무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까지 포함해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소리냐면 다시 지구에 있는 철저하게 존재하는 나로서도 봐도 자살이 별 문제 없다고 하는 거예요. 자살이. 좀 어렵게 들리시겠지만 그래서 어쨌든 이 자살이라고 하는 것과 자연사 극히 두 개를 봤을 때 이게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무로 갈수록 이게 차이가 없어져요. 그리고 앞으로 100년, 200년, 300년, 에어는 뭐 2600년, 3000년까지도 얘기를 했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800년, 900년 후에는요. 이게 모호해져요. 모호해져.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편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의식 수준이 높아질수록 이게 모호해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의 의식 수준이 높아질수록. 그리고 영혼 백신으로 봤을 때 신의 무게보다 영의 무게가 가치가 더 올라갈수록 이게 의미가 없어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 죽음이란 것이. 그래서 제가 우주인을 설명할 때 뭐라 그랬어요, 일전에. 우주인은 육체적인 어떤 이런 작용들, 우리가 죽음해서 두려운 이것들을 굉장히 하찮게 본다 그랬잖아요. 진짜는 여기 있으니까. 지금 저만 봐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진짜 그냥 아예 태초부터 일석삼극이 다른 우주인들은 이 개념이 아예 달라요. 개념이. 걔네들은 이런 물질 자체가 죽어도 끊임이 없으니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걸 극명하게 느끼기 위해서 인간 세상이 부럽다라고 제가 말한 거예요. 이거 사실이에요, 사실. 그래서 이런 고찰들은 그냥 당연한 거예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런 인간이 소중하고 우주인은 인간을 부러워한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고찰을 안 했을까 봐. 이거는 그냥 당연한 얘기예요. 이건 조금 예민한 부분이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그냥 평범하신 분들이 들었을 때는 굉장히 오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많이 조금 돌려서 이야기하는 거지만 에어도 멀었죠. 이 자살을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그거는 자기가 몸뚱이를 받고 태어난 것을 죽을 때 후회했겠지. 100%. 아, 내가 인간으로 태어난 게 이런 이유였었구나. 나의 고찰도 이게 끝이 아니었구나. 다시 마저 돌아갔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게 에어도 이제 알았을 거야. 성철 스님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것에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에어를 만약에 정말 아시는 분이 에어는 어떻게 죽었습니까? 라고 죽음을 포인트로 얘기했을 때는 자연사에 가깝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자살을 했어도. 이거는 뭐 에어를 약간 존중하는 의미에서 해석해 드리는 거예요. 그냥 스스로 죽었다 그러면 그냥 이상도 이하도 아닌데 에어 가르침을 연장해가지고 그 스타일대로 존중한다는 입장으로 봤을 때 그거는 자연사에 가깝다. 어떤 존재를 안 자가 자살에 가까운 자연사를 했다. 스스로 사라졌다. 존재를 멈추었다. 소멸했다. 이런 뜻으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얘기가. 어. 많이 올려드리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 사람이 들으면 잘 모르겠죠. 어쨌든 에어의 죽음은 이 정도로 설명을 마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저는 에어의 죽음을 그 정도까지 막 고찰을 하면서 막 그 죽음의 의미를 막 두고 싶지도 않고 거기서 이 죽음 구별해서 뭐 할 거야. 거기서 그냥 했던 말에서 이치를 찾아내는 게 더 중요하지. 왜냐면 에어 자신도 잘못 알았기 때문에 그것의 포인트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중요한 거긴 하지만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에어의 죽음은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가셔도 된다. 우리가 지구별에 떨어진 이유, 우리가 지구에 떨어진 이유, 지옥이라고 대표될 수 있는 지구에 떨어진 이유.
인생은 연습하기 위함이다. 윤회의 고통을 안긴 이유, 깨달음을 얻기 위한 연습장, 생체 실험장, 자유의지까지 줬다고 하는 그 생체 실험장, 완벽한 시스템, 존재 시스템 안에서의 실험장, 심지어 죽어서도 다시 오는 실험장이죠. 그 시스템이 완벽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로 봤을 때는 지구가 그런 지구가 확실해요. 지구가. 공부를 하고 깨달으려고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 봐도 그렇고 우리가 아예 그런 것에 관심 없는 사람들을 봤을 때 어느 정도 보이시잖아요. 예를 들면 전혀 관심이 없어 이런 것에. 내가 누구인지도 관심 없고 그냥 밥벌이에만 관심 있는 거예요. 밥벌이에만. 밥벌이에만. 굉장히 안타깝죠. 그러면은 그냥 산에 돌아다니는 들개랑 다르지 않은 거예요. 예를 들면 그냥 멧돼지랑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그냥 여기까지 비교는. 그 어쨌든 그냥 먹고 살기만 바쁘신 분들은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은 안타까움이 어느 정도 있으시잖아요. 그런 걸로 봤을 때 이 인제 예를 들면 허경영 선생님이나 다른 분들이 공부하시는 분들을 봐도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착한 노예 양산소, 깨달은 착한 노예 절대 안 된다." 인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왜냐하면 그 결과 뻔하기 때문에. 그런 건 일단 차지하고라도 깨진 진리 세상에서는 "지구가 지옥이라 너희들 연습하라고 보낸 것이야."라고 하는 게 그냥 그 설명 자체로는 맞아요. 근데 그거를 너무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는 거죠.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애호식으로 생각하는 것도 맞다. 철저하게 씹어 삼켜야 된다. 고통을 참아야 된다.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거예요. 외면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연습장이 맞는 거죠. 공부하는 사람이건 아니건 간에.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이건 선생님들이건 간에 상관없이 모두 다 일단 육신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어느 정도 정말 자명하게 받아들이느냐, 극복했느냐, 씹어 삼켰느냐 이런 문제죠. 이 우주 안에서는. 안에서는. 섭리까지도 이제 허경 선생님은 어떤 느낌이냐면 섭리까지도 이 세상으로 퉁쳐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순리와 도리 얘기하는 걸 못 봤어 아직. 얘기하시면 알려는 주셔야 되는데 섭리를 여기까지 확장시켜서 그냥 얘기하시는 건데 순리와 도리와 섭리와 진리의 구분을 아신다고 하면 섭리에서 멈추지 않아요. 허경 선생님도 지금 하늘궁이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어요, 여기. 하늘궁이. 딱 애호가 놀던데 여기. 하늘궁이 여기 있어요. 하늘궁이 여기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허경 선생님 뉘앙스는 완전 바뀌어요. 사기를 치고 계시는 그 한 포인트가 사라져 버려요. 진짜 여기를 하늘궁으로 알고 계시다면. 죽기 전에 아셨으면 좋겠어요. 혹은 좋게 말해서 다 연기였다. 마지막에 이런 발표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허경 선생님이 적어도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하늘궁은 여기다. 그래도 꽤나 높죠. 꽤나 높아. 그거를 진짜로 막 교회 믿던 사람들을 어쨌든 일로 눈을 확 돌려놓은 것만 해도 대단하신 분이에요 진짜로. 막 교회 목사건 막 진짜 어디 진짜 대순에 계신 분도 최근에 와 가지고 "대순에서 찾던 분이 당신입니다."라고 꽤 높은 자리에 있던 분이 그랬더라고요. 최근에 제가 작년인가에 봤던 것 중에 영상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아 당신이 미륵이고 당신이 상제님이셨다."고 막 이러면서 오신 분도 있고 목사나 스님이나 그 한두 분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쨌든 대단하잖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깨작깨작 놀고 있던 이 위치를 허경영 선생님은 진짜 알아요. 알아. 그 내용이라든가 강의 내용이라든가 창조성이라든가 창조력만 봐도 그분의 위치는 상당하다는 게 맞아요. 제가 거의 뭐 인정하는 유일한 한두 세 분 중에 하나잖아. 사기만 안 치면. 그 부분만 빼면은 진짜 다 들을 얘기란 말이죠. 그래서 요런 구분해서 얘기하는 거 맞고 "지구는 그럴 연습하는 곳이다." 이런 포인트도 맞아요. 그래서 자꾸 도는 거예요. 끝없이 도는 거야. 다만 그 사실을 어디로 가면 끝날 것이다. 나만 믿으면 끝날 것이다라는 이런 이제 유치한 발상으로 가면 안 되고 철저하게 다시 올 것이다라는 포인트로 기꺼이 선택해야 된다.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이게. 허경영 선생님을 욕하려면 이런 진짜 이런 이치를 알고 허경영 선생의 위치가 어딘지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리고 무엇이 모자란 건지 배울 것은 무엇인지 정확히 분류를 해 놓고 그 사람을 분석을 해야지 대놓고 아니라고 하는 건 서경영 선생님하고 그 사람들이 맞짱 뜰 수 있을까요? 절대 못 떠요. 절대. 지금 대한민국의 어떤 대호자, 대각자도 허경영 선생님하고 지금 맞짱 못 떠요. 절대로. 왜? 무섭거든. 자기가 다 뽀록 날 거 알고 있거든. 절대 못하죠. 그러니까 뭐 해? 뒤에서 "사기꾼이다. 저 새끼 욕." 뭐 "사탄이다." 뭐 진짜 이러고 욕만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없고 용기가 없으니까. 소통과 그래서 용기라고 하는 거예요. 소통과 용기가 없으니까 허경 선생님 어떻게 만나서 어떻게 얘기할 거야? 그렇게 아는 것도 많고 유식하고 게다가 바운더리도 크고 돈도 많은 분한테 어떻게 대항할 거냔 말이에요.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거야? 허경 선생님의 최대 로펌을 고용할 건데? 어림도 없지. 이런 게 안 되니까 선생님들 자체도. 그러니까 저 새끼는 완전 사기꾼이야. 병신이야. 미친놈이야. 이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가 다 뭐예요? 이거. 허경영 선생님을 진짜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대놓고 욕하시는 분들은 이거라 이거. 근거를 들어가면서 맞는 건 맞다. 아닌 건 아니다. 그 구분을 해가면서 욕을 하고 모자란 건 모자라다고 얘기를 해야지 그 배움 자체를 다 욕해버리는 건 안 돼요. 그렇게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누굴 보더라도 그렇다는 거예요. 누굴 보더라도. 트럼프가 진리예요? 보수가 진리야? 공산당은 진짜 공산당은 너무 막 안 좋게 얘기하시는데 공산당이나 자유민주주의나 똑같지. 뭐가 달라. 다들 그들 손아귀에 있는 건 마찬가지인데 잘 못 보시는 거예요. 그런 걸. 그런 거를 알고 보셔야 돼요. 정말로 예를 들어서요.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진짜 천사편이야. 정말 양심, 우리가 진짜 양심이라고 하는 거를 진짜 가져다가 진짜 트럼프랑 지금 보수 우파, 미국 보수 우파, 공화당 쪽에 뭐 국한된 저쪽으로 뭐 이제 빠진 사람 말고 그런 사람들이 진짜 천사편이고 지구적 이치를 막 어떻게 전지구적 인류애를 바탕으로 막 노력을 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이런 전제가 있어도 그거 안 돼요. 안 돼. 안 된단 말이야. 이미 그들은 거기 위에 있어요. 그들조차도 그렇게 생각해야 돼. 그거 이미 늦었어요. 어쩔 수 없어. 여기 쫓아가 봐서 뭐 하겠다는 거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걸. 이미 물질은 우리 위에서 물질로서 이미 영역까지 작용시켜가지고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데 그거 극복 불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거는 그냥 여러분도 그냥 아주 간단한 지구적 이치만 깨달아도 지구적 섭리만 깨달아도 이거는 그냥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선생님들 이런 거에 끄달리시는 분들 많죠. 최근에 이제 트럼프하고 바이든 대선 상황에서 엄청 끄달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 트럼프가 될 거다 막 이러면서 막 마지막 날까지 무슨 일이 있을 거야 이러면서 막 기다리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아, 이분은 차라리 김정민 박사님 영상을 좀 보고 나서 그런 것 좀 깨야 되는데 왜 공부하셨다는 분이 이런 것에 이렇게 매달려 계실까? 이러면서 김정민 박사가 훨씬 낫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런 것에 끄달리지 마세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다 그래도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제 말은 천사가 어딨고 악마가 어딨고 무슨 바이든이 어떻고 트럼프가 어떻고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무슨 소용없다. 중요한 건 여러분들 스스로가 물을 만나는 쪽으로 가서 이런 공평한 시선들이나 균형 잡힌 감각들을 가지고 진짜 중도 중용으로서 세상을 바라보고 창조력을 발휘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근본으로부터의 개혁이다.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평화롭죠? 이거 말고. 절대 안 돼요, 이건. 우리가 이제 고찰이라든가 통찰을 할 때 이게 이치를 내가 지금 탐구하고 있는 건지 현상을 바라보고 있는 건지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죠? 이치를 내가 보고 있는 건지 현상을 보고 있는 건지 이제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아직까지 섞여 있는 거예요, 이게. 아직까지. 하지만 지금 그 과정이 꼭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깨진 진리를 봤을 때 화가 나는 상태보다 높은 상태라고 하는 건 뭐 높다 낮다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 상태의 다음 고찰이 이 깨진 진리조차도 씹어 삼키는 과정이 필요하죠. 깨진 진리조차도 알곡과 쪽정이는 같이 가는구나. 잡초가 자랄 수밖에 없는 이유. 내가 있으면 너가 있는 이유하고 똑같은 거죠. 그게 이제 선악의 이제 기본 개념으로서 그냥 봐도 되고 의량의 이치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내가 있으면 너가 있다. 선이 있으면 악이 있다. 내가 선 쪽이라면 악 쪽인 너도 있구나. 그게 대단한 착각이더라도 어쨌든 진리를 바라보고 씹어 삼키고 삐뚤어진 것을 제대로 보는 와중에서는 이치와 현상이 막 헷갈려요. 이게 이제 에오도 이런 표현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뭐 말씀드리겠지만 이 사람이 이치를 말하고 싶은 건데 현상이 막 섞여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 과정은 지나가야 된다. 그거를 조금 더 분리시켜서 생각하자면 "알곡과 쭉정이는 같이 간다."라고 하는 요것의 포인트하고 "어둠에서 빛이 밝다."라고 하는 포인트로 생각해 보면 그냥 그거는 명확해지는 거죠. 내가 여태까지 이겨야 할 상대라고 생각했지만 알고 보니까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일을 했을 뿐이고 그냥 악이라고 쳤을 때는 그 사람들도 속으로는 진심이야. 자기 세상에서 자기 세상들을 살리려고 했던 거야. 전쟁을 들여다보면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 전쟁을 들여다보면 이게 이기는 편도 있고 지는 편도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속사정을 들어가다 보면. 그 심지어 그 어떤 뭐 우리가 상대편이라고 하면 악이라고 하니까 상대편의 어떤 장군의 가정 속을 들어가 봐요. 그 사람은 한도 끝도 없이 착한 천사예요, 아이들한테, 와이프한테. 그죠? 그래서 이 특히나 전쟁 같은 경우는 이건 말할 가치도 없어요. 이거는 아 뭐냐면 진짜 그들의 그냥 노름이에요, 노름. 노름이고 이거는 뭐 분석해 봤자 뭐 여기서 그냥 이치만 찾아내면 되는 것이고. 어쨌든 그들과 나를 봤을 때 이겨야 할 상대라고 판단해 버리고 나는 것은 안 되죠. 판단만 해 버리고 나면 안 돼. 거기서 '아 싸워야 될 상대구나.' 여기서 또 그다음은 뭐예요? '아이 저 나쁜 놈들.' 그다음에는 '아 그러면 내가 무언가 바른 어떤 인지를 하고 그 영향력으로 싸워 이겨야겠구나.' 그다음은 '아 쟤나 나나 좀 다르지 않구나. 쟤도 할 일을 했을 뿐이구나.' 그다음은 뭐예요? '아 이게 이치적으로 음과 양이었구나. 섭리를 벗어난 순리적으로 갔을 때는 그게 그냥 같이 가야 되는 거였구나.' 여기까지 인제 올라오는 거예요 점점. 그러면 또 뭐가 남았을까요? 그러면. 여기 만약에 여기서 끝내면 뭐가 돼요? '아 평화롭죠?' 이게 되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될 게 지금 요까지 와 가지고 '아 저들도 저들 할 일을 하고 있었구나.' 심지어 측은해져요. 이런 과정도 있어요. 그들이 측은해져요. 제가 종종 얘기하잖아요. "그들도 같이 갈 뿐이다." 그리고 제가 이 강의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 핵심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가장 큰 영향력을 있고 제가 선생님들한테 보통 말을 얘기하니까. 실은 이거는 그 사람들한테 포인트가 있는 거잖아요. 정조준이 돼 있고. 강의를 들어야 될 사람은 정작 그 사람들이라는 거죠. 어쨌든 그냥 이 정도 깨닫고 나서 '아 그들마저도 측은해요.' 이거는 뭐예요? 지금 그냥 유튜브에 떠도는 거는 지금 요 정도에서 측은함이고 그냥 일체감은 요 정도 와서도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아 그들조차도 불쌍한 거였구나. 이치적으로 보니까 내가 있으니까 너가 있는 거니까 이런 거구나.'라고 깨닫는 게 딱 요 언저리예요, 무주에 오기 직전. 인제는 또 이해가 가시죠? 무주에 딱 오고 나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다시 현상계로 갈 준비가 돼요. 왜? 여기서는 창조력이 발휘되니까. 창조력이 발휘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바른 시선, 자명한 시선, 밝은 이치로서 다시 재편할 수가 있어요, 그걸. 다시 재편할 수가 있단 말이야. 여기서 끄달려 가지고 '아 이게 맞네. 저게 맞네.' 하니까 이겨야 할 상대, 싸워야 될 상대라고 보이잖아요. 시선이 여기서만 딱 보여도 어떻게 되는 거야? 같은 결론이 났었던 방법이라도 이 시선과 요 아래서의 시선은 완전 달라요. 완전 달라. 어 이 '우주적 시선에서 지구를 어찌 바꿔볼까.' 하고 하는 막 요 시선하고 무 쪽에 있는 요 시선하고 완전 다른 점은 뭐냐면요. 여기도 높죠. 인류 평화, 뭐 인권, 남녀 평등 이런 거 잘 바라보죠. 일단 제대로 보는 사람들, 요 언저리에서 보는 사람들은. 하지만 여기서 보는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요. 악의 악을 양산해요. 그리고 그 끝에 한계가 정확히 보여요. 그 끝에 한계가. 언제 판명나냐 하면 한 뭐라 그럴까요? 왕조라 그럴까? 예를 들면 역사를 봤을 때 한 왕조가 끝나잖아요. 그럼 그게 물질색이 가득 묻어 가지고 다시 고려해서 조선으로 넘어가는 것처럼. 이런 느낌이 이거 뻔해요. 뻔해.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우주적 시선으로 밝은 이치라 그래서 여기서 날고 기어봤자 그거 꼴랑 500 년밖에 안 간다는 거예요. 지금은 뭐 한 2000년 갈 수 있죠. 과학이 워낙 발전했으니까 500 년이 4배 늘어나겠지. 이게 2000년 금방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대로 만약에 그들한테 뭐 싸워서 좀 이겼다? 이런 시선 없이 조작질일 게 뻔해요. 만약에 싸워서 이긴 척 할 거예요. 지금 우리 현실 보시면 인제 나중에 인제 막 50 년, 100년 지나면 알게 되실 거지만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1만 년을 살았다 그러면 이거 또 뒤집어져요. 또 뒤집어져. 또 뒤집어져. 그래서 제가 근본으로부터의 개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 계속 상승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적어도 무주적 시선을 가지고
같은 방편이라도 써먹어야지 훨씬 더 이 연두로 봤을 때 몇 배 더 지속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몇 배 더 지속되는 이유가 중요한 게 뭐예요? 깨달은 사람들이 더 나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다만 그 포인트로 이 물질 세상 더도 그렇게 돼요. 더도 그렇게 되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각자의 역할에서 발버둥 치면서 어떻게든 이 깨달은 자들을 많이 만들어내려고 노력하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인지할 수 없을 만큼의 시간이 흘러야 돼요. 인지할 수 없을 만큼의. 우리는 필연적 운명적으로 여러분들 동무들은 그런 역할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받았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 아이러니하게도 그쵸. 그냥 둬도 되는데 왜 이렇게 애쓰고 나쁜 소리를 하고 그러냔 말이야. 내가 해야 처음에 되니까 그랬어. 하는 거예요. 해야 되니까. 처음에 그랬어. 여기까지도 올라가셔야 되는 거예요. 더 하셔서 그분이 좀 명확해지면 이제 여기까지도 생각이 올라가세요.